중국에서 불을 피울 때 vs 인도에서 불을 피울 때라는 제목의 이 게시글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판 SNS 웨이보에 올라온 이 게시글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조롱하면서 중국은 인도와 달리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사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도와 중국 사이가 멀어진 마당에 중국에서 올라온 이 게시글은 순식간에 전 세계 화제로 급상승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중국의 대응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참다 못한 인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비밀리에 한국과 접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꾀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발표가 나왔는데요. 인도 정부는 깜짝 발표를 통해 인도 육군의 경전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디펜스를 비롯 전 세계 방산업체에 자료 요청서를 보내며 입찰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내면서 차세대 전투 차량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350대의 경전차를 수입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수까지 언급하는 등 경전차 구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수입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인 마찰이 일어나는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 사이의 험한 지형에서도 활동이 쉬운 기종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미 인도와의 협약을 통해 K9 자주포를 수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력면에서 놀라운 성능을 드러내 인도 정부에서도 만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 디펜스에서 K9 100문을 제공했으며 10문은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 인도로 전달했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방산업체 아르센앤드토브로가 재료를 수입해 맞추는 방식으로 100문을 인도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전차 사업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경전차로는 K21-105 제품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K9과의 호환도 가능하기에 인도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21-105 제품은 기존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바탕으로 제작된 전차로 105mm 주포와 120mm 주포를 장착한 제품입니다. 특히 명품으로 통하는 주포, 벨기에 CMI 디펜스에 코커릴 XCA 포탑을 얹어 최고 속도 시속 70km, 순항거리 450km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높은 기동력과 함께 우리나라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전매 특허인 수륙도하 기능도 그대로 가져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륙도하 기능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수륙도하 기능이 없다면 공병부대의 가교가 건설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륙도하 기능이 있으면 가교 건설을 기다리지 않고 금방 건너버리기 때문에 지형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E 유리섬유와 AL25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복합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포의 APDS탄을 1km 거리 밖에서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관련 매출이 약 1조 원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인도 세일즈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번 경전차 사업을 벌이게 된 배경도 서욱 국방부 장관의 제안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주 전투 무대가 산악 지형인 점을 고려해 제작된 한국의 전차를 사용하는 것이요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인도 역시 이미 한국과의 기술 제휴와 무기 수입으로 확실한 성능을 맛보았기에 서욱 장관의 제안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전차를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K9과 마찬가지로 현지 제작이 가능하기에 생산 면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인데요. 여러 이해 관계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띄운 SNS 메시지가 결정타를 때린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인도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중요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국경 분쟁에서 인도는 확실한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중국의 군대에 맞설 무기가 부족했던 것인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작년부터 있었던 국경 분쟁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이제는 국가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 15일 양국은 산발적인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1975년 이래로 처음 발생한 사상자였습니다.
흥분한 양국 군인들은 돌과 나무를 들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그날 충돌로 인도는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중국은 그 2배 인원인 4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수치는 추정치에 지나지 않지만 기나긴 대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상자가 벌어진 것은 58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인도를 맹비난했으며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중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PCL-181 155mm 신형 곡사포를 경계에 배치하며 군사 행동까지 이어갔습니다. 격분한 인도는 중국의 틱톡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막으며 중국의 경제 보복을 취했습니다. 틱톡 전체 이용자가 8억 명인데 그중에 4억 6,600만 명 이상이 인도 이용자였습니다. 이번 경제 조치로 틱톡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된 셈입니다. 틱톡이 금지가 되면서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의 매출 손실이 60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인도 정부의 경제 제재에 맞서 군사 행동을 보이며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의 대처에 맞서 무력 행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 국경 지역에 신형 장거리 로켓포를 설치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5,200m 지역에서 신장 지역 포병 여단의 훈련을 실시하며 인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9년 공개된 PCL-191 최신형 다연장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켓은 최대 350km 떨어진 적의 지휘부나 공항에도 타격이 가능한 기종으로 인도 국경을 넘어 장거리 지역까지 포격 가능한 무기입니다. 인도는 중국처럼 자체 무기 생산 여력이 되지 않아 주요 무기를 러시아에서 구입했는데요. 중국에 맞선 인도의 다연장 로켓은 BM-21 그라드 제품입니다. 구소련제 제품으로 중국이 운용하는 PCL-191 제품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인도는 기존에 구입하던 다연장 로켓은 물론 성능 좋은 무기들을 구입하기 위해 러시아에 여러 차례 무기 구입을 타진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무기 수출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중국은 인도 사태를 대비해 야심차게 36톤 무게의 중국산 15식 경전차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좋은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인도는 한국 무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K-21-105 제품 외에도 인도는 자주 방공 미사일 시스템 사업은 물론 해군 소해함 도입까지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도발에 한국 역시 골치 아픈 상황이라 인도와의 협력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는데요. 압도적인 물량으로 인도를 압박해 전쟁 상황을 빠르게 종결지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분쇄되어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쿼드로 인해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4개 국가의 동맹이 견고해지는 시점에서 한국이 무기 지원까지 해주기에 인도 입장에서도 중국과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15식 경전차는 예나 지금이나 짝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주력으로 쓰는 105mm 강선포와 125mm 활강포 모두 오리지널인 영국제 L7 전차포와 러시아의 EA-46M을 가져와 구경장을 살짝 늘려 자체 개발이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불법 카피 전차입니다. 불법 카피이기에 포신과 차체의 호환이 잘 안 이루어져 반동이 심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저반동 포탑을 채택했는데요.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벨기에제 코커릴 XCA 포탑입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포격전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성능과 정확도가 좋은 K-21-105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21-105의 모체라 할 수 있는 K-21은 유리 섬유를 비롯한 가벼운 재질을 대량으로 사용해 주행 속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다른 유사 동종 전차에 비해 속도가 빠르면서 탑재 중량 역시 탁월합니다. K-21의 엔진은 740마력급 V10 디젤 엔진으로 비교 대상인 미군 M2A3 브래들리 장갑차에 비해 우수한 엔진 출력을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도 제대로 된 파워를 내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인데요. S&T 다이내믹스사의 K-40 4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사격 통제 장치 역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탐지거리 6km와 식별거리 3km를 자랑하며 관통력 역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K-40 주포는 최대 220mm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고 움직이는 공중 표적까지도 잡을 수 있기에 이미 성능 차원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헬기도 잡는 장갑차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닌데요.
K21105는 K21의 개량형으로서 파워면에서 성능을 개선했기에 중국과의 화력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우수한 전차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무기를 좋은 타이밍에 구입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앞으로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우정이 지속적으로 쌓이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